이번 시간에는 층상구조를 이루는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기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대기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1번, 기권이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2번,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의 특징과 기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층상구조를 이루는 기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먼저 대류현상인데요. 이 대류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이동함으로써 열이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열이 전달되는데 어떻게 전달되느냐? 물질이 이동하면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기체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겨울에 추우면 교실에 히터를 틀어요. 그러면 히터 주변에 있는 공기,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받죠. 그러면 이 공기가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교실 전체가 훈훈해지겠죠. 온도가 따뜻해지겠죠. 이런 현상이 바로 대류 현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작년에 배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밀도라는 개념을 배웠을 거예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고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는데요. 우리 대기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찬 공기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가 있는데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달라져요. 왜 밀도가 달라지냐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질량이 같다라고 했을 때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기체의 부피는 커지게 되죠.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커지고요. 그러면 분모 자리가 숫자가 커지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 공기는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그런데 밀도가 큰 것은 밀도가 작은 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려 하고요. 밀도가 작은 것은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기를 예를 들어서 좀 더 볼게요. 자, 이 검은색 줄이 지표면이에요. 지표면 바로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요. 따뜻한 공기 위에 찬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찬 공기는 밀도가 커요. 그러니까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즉, 공기가 이동을 하죠. 이동하면서 에너지, 열을 전달해요. 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지표면 바로 위가 찬 공기 위에 따뜻한 공기가 있어요. 따뜻한 공기는 그대로 위에 있으려고 하고요. 찬 공기도 그대로 아래에 있으려고 해요. 그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대류 현상 살펴봤고요. 우리 그 다음 개념, 두 번째 개념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복사라는 개념이에요. 복사라고 하는 것은 열이 중간에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우리한테 주는 열이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전달되고 있어요. 우주에는 공기도 없고 물도 없죠. 그런데 태양의 열이 지구로 도달을 하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도달이 되느냐? 바로 이런 복사의 방법으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 물질이 없어도 도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전달되는 현상, 이것이 복사고요. 복사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 나오는 복사 에너지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열을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해요. 태양이 우리한테 열을 주죠. 그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그런데 지구 복사 에너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 있을 수 있어요. 태양은 스스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죠. 에너지를 만들어서.
근데 지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네, 태양에서 받은 열로 인해서 지구가 따뜻해지면 그 에너지가 다시 지구에서 방출이 되는데 그것을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을 알아보기 위해서 동영상 2개를 볼 건데요.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은 층상 구조를 이루는 기권이라는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기권의 층상 구조라는 영상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두꺼운 옷을 비롯하여 산소 마스크, 고글 등의 장비가 필요하다.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고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더 높이 올라간다면 대기의 기온은 어떻게 변할까? 먼저 지표에서 가장 가까운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대륙권에는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대류가 활발하고 수증기가 많기 때문에 눈이나 비 등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대륙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성층권이라고 한다. 성층권에는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으며 오존층이 있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성층권의 기온을 높인다. 성층권 위로는 높이 올라갈수록 다시 기온이 낮아진다. 이 층을 중간권이라고 하는데 중간권에는 대류가 일어나지만 공기가 희박하고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이 타면서 유성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중간권보다 높은 곳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흡수되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데 이 층을 열권이라고 한다. 열권은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고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처럼 대기의 기온은 높이에 따라 달라지고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바탕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기권의 층상 구조를 살펴볼게요.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 변화가 꺾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한다 라는 얘기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왼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느 권에서 살고 있을까요? 네, 우리는 대륙권에서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대륙권은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지구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지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즉 높아질수록,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흡수해서요. 높이가 높아지면 기온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권은요. 중간권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열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륙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온도가 따뜻한 공기가 아랫부분에 있고요. 차가운 공기가 윗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중간권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공기가 아랫부분, 찬 공기가 위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려고 하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류권과 중간권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성층권과 열권은 찬 공기가 아래에 따뜻한 공기가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류권 같은 경우엔 그림을 보시면 여기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있다라는 소리는 비도 올 수 있고 눈도 올 수 있다. 즉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층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행기가 이 성층권에서 날아다녀요. 왜 비행기가 성층권에서 날까요? 대류권이 아니라 대류권에서는 물론 기상현상도 일어나고요. 대류현상도 일어나기 때문에 비행기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비행기가 흔들리면 좀 위험하겠죠.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층권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중간권 보시면 여기 별똥별 볼 수가 있어요. 별똥별은 주로 중간권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는 열권에서 보여지고요. 인공위성도 열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좀 더 살펴볼게요. 대류권. 대류권은 대부분의 공기가 모여 있다, 대류가 활발하다, 수증기가 있어 눈이나 비 등 기상현상이 일어난다. 대부분의 공기가 대류권에 있다고 하는데요. 왜 대부분의 공기가 대류권에 있을까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지구에서 가까이 있을수록 공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성층권.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기온을 높인다. 대기가 안정하여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에 중간권. 대류가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거의 없어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외권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행성간 물질이 유성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다음 열권. 공기가 희박하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다. 오로라가 관측되기도 한다. 공기가 희박하면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커요. 공기가 열에너지를 좀 흡수하고 있는 보온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밤이 되어도 그래서 우리 지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물론 기온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공기가 가지고 있던 공기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열권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요. 밤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류권과 중간권이다. 2번, 기권의 층상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류권이 되겠고요. 3번, 지구에서 성층권의 높은 농도로 오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온 분포 변화에 따른 기권의 층상구조는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성층권은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오존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구의 기권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크게 지구 복사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다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여기 지표면 지구예요. 지구에서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나오고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을까요? 태양은 위에 있겠죠. 태양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여기서 방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에 가까이 있으면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요.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했을 때 먼저 이 지표면부터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구 복사의 에너지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높아질수록.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럼 태양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의 층으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높아지는 층 두 개로 구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타본 사람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점점 기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온이 낮아져서 비행기 안에서 담요를 주는 경우도 있죠. 그럼 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질까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태양하고는 가까워지는 건데 왜 기온이 낮아질까요? 네, 지구 복사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를 덜 받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배운 내용들 필기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